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의 중심에 있는 뉴욕 증시 흐름들 우리 시장의 연관성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하죠.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어제 뉴욕 증시도 그렇고 이제 올랐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타결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어제 이 미국의 기사들을 보면 뭐 드디어 중국이 좀 말을 알아먹기 시작했다. IP 지적재산권 이런 걸 얘기하면서 기대감이 높더군요. 시장 특징 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다우는 하루 만에 반등했고요. S&P 500은 5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면서 최고 지수의 2.3%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경제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저께 제조업 지수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온 것과는 딴판이 나왔습니다. 3월 지수가 56.1이 나왔고요. 전망치는 88이었고 58이었는데 이렇게 떨어진 것은 2017년 8월 이후 최저였습니다. 2월에는 59.7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많이 서비스업 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주가 별로 좋지 않았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거의 한 90% 이상 타결되는 쪽으로 일단 많이 합의를 봤다라는 얘기가 로이터에서 나오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 이슈 10% 정도는 아직은 미해결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앞서 얘기하셨던 대로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조금 이제 소위 이제 협상이 제대로 되는 뭐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에 맞물려서 기존의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과하고 있는 관세도 철폐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어우러지면서 대타협이 나올 수 있을지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시장 측면에서 보면 오늘도 다시 한번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갔고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주시장에 일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일단 AMD나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들이 모두 급등했습니다. 특히 AMD는요. 오늘 미국에서 노무라 인스티넷이나 그리고 RBC 두 군데에서 오늘 AMD에 대한 투자 경과 목표 주가를 긍정적으로 발표했는데요. 클라우드 시장이라든가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차곡차곡 커가고 있다, 늘리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인텔도 같이 붙으면서 같이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텔은 52주 신고가에 근접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인텔은 작년 말 이후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가들이 제일 많이 산 기술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텔이라고 알려지면서 흥미로운 부분으로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약간 또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 디타임즈라는 한 언론에서요. 대만의 소식을 전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라고 잘 아실 텐데요. 이 회사가 한 가지 소식을 알려왔는데 자기네가 지금 반도체 주문이 2분기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이제 애플 주문을 많이 받아갖고 그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렸던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어디라고 특정하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다들 그 보나마나 화웨이라고 얘기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드로이드 기기 쪽에서 주문 상황이 상당히 좋다 얘기 나오면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일단 반도체 주식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에 일단 분명 영향도 어제 이어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안 좋은 소식은 페이스북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작년에도 이제 정보 노출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수십만 개의 아이디가 난데없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주시장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모습으로 일단 마감돼서 다행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 또 미국 시장 전망에 관한 얘기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급락했다 올라오면서 소위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베어 마켓 랠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S&P가 뭐 1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 사상 최고치에 이제 바짝 붙어서 그럼 100포인트도 안 남았네요. 예,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뭐 늘 고민입니다. 시장 분위기 좀 전망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그림만 봐서는 이 주식시장이 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3%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시장도 견조한 가운데 시장 최고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커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5일 연속 상승했고요. 그러다 보니 4월 1일 기준으로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5월 10일이 200일 넘는 골든크로스를 발생했습니다. 제가 아주 장기 그림을 보여주겠는데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골든크로스 발생한 것이 2016년 4월 25일이었는데요. 그때 이후 12개월 동안 12% 올라갔고요. 작년 가을까지 무려 35%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도 그 변수로 가장 큰 변수는 당장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중에 나올 3월 고용보고서에 일단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2만 명밖에 늘지 않아서 정말 충격적인 고용보고서 나와서 이제 뭐 큰일 났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한 17만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일단 기대를 내고 있는데요. 펀드 스트레이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그래서 펀드 스트레이트라는 유명한 또 글로벌 투자자 한명 있고요. 이쪽은 한마디로 펀더멘탈을 분석이 강한 쪽인데요. 고용보고서 충격만 없다면 사상체 효과가 뭐 다음 주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다시피 ADL 라인이 꾸준히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지난주까지 해도 아주 지금 시장 억눌렀던 10년물의 금리 하락을 동안 경기의 둔화 침체 우려에서 지금 금리가 지금 2, 3일째 반등을 하면서 상당히 좀 다시 반대로 움직이면서 좀 이것도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제 자산 운용도 몇 군데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큰 코 닥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이쪽도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급락 이후에 지금 주가가 계속 이어질 그런 환경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완전 타결 기대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고요. 선진국 경기의 둔화는 분명한 거죠. 그러다가 거기다가 미국 기업은 지금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거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도 지금 예상치 기준으로 보면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 정도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나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 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어닝 리세션, 즉 실적 침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식 전체적으로도 전체 그림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게 딱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줄여야 될 것은 주식을 줄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을 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립으로 놓을 것은 채권이라든가 유로존, 그리고 스위스, 일본은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중을 확대한 것은 현금을 늘리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의외로 영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2, 3년 동안 브렉시트 때문에 워낙 당했기 때문에 영국이 처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늘리라. 그리고 일본 제외한 태평양 그리고 이머징 마켓인데 이 두 개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머징 마켓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제가 분명히 설명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이거 주가가 올라서 이거 곤혹스러운데요. S&P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최고가에 지난해 9월에 57포인트 남았고요. 2.3%면 뭐 강하면 하루 만에도 가고요. 추세면 2, 3일이면 갈 거니까 최고가를 가게 되면 이제 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징주 국내 시장 연관주 좀 알려주십시오. 네,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듣보잡 같은 기업을 소개해드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PC를 쓰시는 분이라면 이걸 안 쓰시는 분이 제가 알기엔 대한민국에 1%도 없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죠. 여러분들 쓰시는 윈도우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요. 어찌됐건 소프트웨어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클라우드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목표 주가는 계속 늘어나면서 어제 오늘 현재 다시 사상체 효과를 계속 가고 있다는 거.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르고 듣보잡 같은 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일단 잘 쓰시는 거, 본인들이 쓰시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그 회사가 돈을 꾸준히 버는 회사라면 이게 국적이 어디더라도 그 주식을 사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이런 클라우드나 전체적인 서비스에 그나마 근접해 있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삼성 SKF 정도는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확고한 시장 지배력은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만큼 실적에 등락이 있어서 문제지만 여전히 트레이딩 매수 정도는 유효하고 글로벌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